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부, 그 부는 과연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지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고 토큰 2049 무대에서 청디아오 판이 전한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 로드맵이 아닌 세상의 부를 새롭게 나누기 위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분배의 규칙을 다시 설계하려는 건축가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단 하나였습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생산을 주도하게 되는 미래, 인간은 노동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청디아오 판은 블록체인을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부의 분배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방향 제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세상의 가치를 온체인으로 옮기는 길, 다른 하나는 아예 온체인 위에서 새로운 생산을 시작하는 길.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두 길 모두 목적은 같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무언가, 그 사용의 순간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것. 이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유동성의 시대에서 실용성의 시대로, 즉 돈이 가치를 결정하던 구조에서 가치가 돈을 이끄는 구조로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표면적인 기능의 추가가 아니라 생태계 속에서 사용되는 경험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앱은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쉽게 배포되며 실제로 수많은 사용자가 부딪히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유동성은 그 뒤를 따라오는 보상 구조로 설계됩니다. 가격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파이가 그리는 그림은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분배의 혁신입니다. 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가치를 먼저 만들고 그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 즉 단기적인 추출이 아닌 장기적인 창출을 위한 생태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실용성의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숫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 그 변화 앞에 선 인간의 불안은 데이터로 환산될 정도로 뚜렷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부의 총량은 불과 3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과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 없이 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청디아오 판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짚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집중을 블록체인이 가치의 분산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이 문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실사용자가 존재하고 그중 약 1,480만 명이 KYC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AI가 생산한 부를 인간이 직접 참여해 분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실험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청디아오 판이 말한 실용성의 시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거래, 단순한 토큰의 이동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가치 창출의 총합이 코인 생태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구조. 그녀가 강조한 건 가격이 아니라 활동, 유동성이 아니라 참여성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6개월간 파이 생태계 내에서 테스트된 1,000개 이상의 앱 아이디어 중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받은 프로젝트의 67%가 AI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파이의 내부 구조가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AI가 만드는 부를 인간이 직접 다루는 경제 구조로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 일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 가치를 다시 소유하려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청디아오 판이 말한 실용성의 시대 속에서 진짜 가치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청디아오 판이 말한 유동성에서 실용성으로의 전환.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크립토는 과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같은 부를 다른 손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추출하는 과정이죠. 이 구조에서는 시스템 안에 돈이 돌 뿐 세상의 부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치 창출은 언제나 어렵고 느리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다. 파이코인은 이 선언의 반대편에서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청디아오 판이 설계한 파이의 구조는 유동성 중심이 아니라 사용 중심입니다. 앱 개발자, 창작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모두 같은 선상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파이는 얼마나 오래 쓰일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모델의 변화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파이 생태계 내 사용자 활동률은 평균 2.6배 증가했습니다. 거래의 빈도는 급격히 늘었지만 투기성 이동보다 앱 기반의 실사용 거래 비율이 6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즉, 파이는 지금 가치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디아오 판은 토큰 2049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 혁신은 거래 속도가 아니라 거래 이유에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속도보다 의미, 거래보다 사용, 투기보다 유틸리티. 이게 바로 그녀가 말한 실용성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진짜 혁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AI와 블록체인이 만나는 접점에서 태어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파이는 또 한 번의 실험을 준비하고 있죠. 역사에는 타이밍이 있다. 청디아오 판이 토큰 2049에서 한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을 AI와 블록체인이 만날 수 있는 아마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AI 기술은 이미 인프라 단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 위에 올라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생태계를 찾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여전히 오프체인, 즉 폐쇄된 구조 안에서 부를 쌓아갑니다. 청디아오 판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했습니다. AI 산업이 완전히 오프체인으로 고착되기 전에 우리는 그 생산과 분배의 구조를 온체인으로 옮겨야 한다. 그녀는 지금을 역사적 창이라 불렀습니다. AI의 인프라는 이미 열렸지만 AI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겠다는 것. 다시 말해 AI가 부를 만들고 블록체인이 그 부를 나누는 구조를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파이 생태계입니다.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실사용자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AI가 실험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대한 현실 실험장입니다. AI 모델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블록체인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파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청디아오 판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앱 생태계를 보고 있다. 그들은 AI 기반일 것이고 블록체인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앞으로의 AI 앱은 단순히 스마트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 가치를 교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생명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은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과 함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의 시대로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파이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만드는 힘을 직접 돌려주려는 걸까요?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요? 청디아오 판은 그 질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AI를 활용해 직접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구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앱 스튜디오,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 공개한 플랫폼입니다. 이건 단순히 앱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입니다. 기존 경제에서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팔고 임금을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앱 스튜디오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AI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블록체인이 그 결과를 보상합니다. 이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돌아옵니다. 노동이 아니라 창의, 임금이 아니라 소유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편의가 아니라 인류의 경제 모델이 다시 그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앱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이 파이 생태계 속에서 바로 배포되고 6천만 명의 사용자가 즉시 피드백을 주는 순환 구조. 그 안에서 파이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이 가치를 배우는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을 대신해주는 세상에서 청디아오파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체적인 역할을 돌려주려 합니다. AI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로운 일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익숙했던 경제의 공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분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디어가 창조로 이어지고 그 창조가 보상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파이는 누구나 AI를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학을 제시한 청디아오 판이 왜 갑자기 디파이를 비판했을까요? 그 이유 속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청디아오 판은 토큰 2049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파이의 힘은 강력하다. 하지만 그 강력함이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다. 이 문장은 시장의 열광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크립토 세계는 대부분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본 건 그 안의 역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자본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토큰이 발행되자마자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은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있던 부를 빼앗아 오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청디아오파는 그걸 가치 추출의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인내에서 온다. 하지만 지금의 인센티브 구조는 가장 빠른 손에 가장 큰 보상을 준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청디아오판이 보려 한 건 이 구조 속에서 누가 남아 진짜 혁신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있다면 누가 어렵고 느린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결과 기술은 진화하지만 가치 창출은 멈추게 됩니다. 디파이의 힘이 너무 커져버린 탓에 오히려 산업 전체의 방향이 실용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그녀는 파이코인을 그 반대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단기적 보상보다 장기적 실용성, 거래의 속도보다 사용의 지속성, 투기보다 참여, 그리고 가격보다 가치. 파이 생태계 내부에서 개발자와 사용자는 단순한 토큰 보상을 쫓는 대신 실제 제품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자본의 경쟁이 아니라 의미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야말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청디아오 판이 던진 그 한마디, 디파이의 초능력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건 경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파이는 그 초능력을 다시 사람 쪽으로 돌리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아닌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녀의 이런 철학적 태도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단순한 코인 가격이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로 참여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판과 실험의 끝에서 청디아오 판이 바라보는 파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청디아오 판은 토큰 2049의 마지막 순간, 짧지만 모든 것을 압축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AI가 부를 만들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나눈다. 이건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그녀가 지난 6년 동안 파이를 만들며 붙잡아온 철학의 결론입니다. AI는 생산을 막고 블록체인은 분배를 막는다. 이 두 기술이 만나면 인류는 다시 한번 경제의 정의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세상은 불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청디아오 판이 그리고 있는 파이의 미래는 다릅니다. 생산과 분배가 하나의 순환 안에 있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산한 가치를 블록체인이 공정하게 기록하고 그 가치가 실제 사용자, 즉 파이오니어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 이건 기술로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참여로 부를 얻는 시스템, 중앙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그녀가 말한 실용성의 시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청디아오 판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믿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는 익명보다는 실제 존재를, 투기보다는 활동을, 속도보다는 지속성을 택했습니다. AI는 부를 만들지만 그 부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는 그 빈 공간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AI의 힘을 이용해 세상의 부를 생산하고 블록체인의 힘으로 그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실험. 이건 결국 인간을 위한 기술의 복원입니다. 돈을 위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블록체인. 그녀가 토큰 2049에서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에게 부를 돌려주는 세상이다. 그녀의 말은 결국 파이코인의 방향성을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AI가 부를 만들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나눈다. 그 중심에서 파이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